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마당 있는 집에서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주택 10채 중 6채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집들은 무려 90%가 아파트죠. 우리 아이들에게 아파트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주거지 중 하나가 아닙니다. 숨 쉬듯 당연한 공기이자 세상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함이 훗날 우리 자산을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요즘 2030세대를 일컬어 아파트 퀴즈라고 부릅니다. 아파트에서 태어나 아파트에서 자라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 모든 사회적 관계를 맺어온 세대죠. 이들에게 단독주택은 살고 싶은 집이 아닙니다. TV 프로그램에서나 구경하는 신기한 체험 공간일 뿐입니다. 스마트폰을 쥔 채 태어난 아이들에게 폴더폰 사용법을 물어보는 것이 무의미하듯 이들에게 아파트가 아닌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지금 전 국민이 아파트라는 이름의 거대한 단일 품종 경작지에 갇혀 있는 셈입니다. 한 종류의 작물만 심은 밭은 병충해 한 번에 초토화되기 마련이죠. 주거의 다양성이 사라진 자리를 메운 것은 아파트가 아니면 낙오된다는 집단적인 강박입니다. 편리함과 안전이라는 달콤한 사탕에 취해 우리는 아파트라는 상품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영원히 썩지 않는 금괴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낡고 부식되는 소모품이죠. 하지만 아파트 퀴즈들은 아파트의 노후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낡으면 부수고 더 높게 지으면 그만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다 되면 새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듯 재건축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 맹신하죠. 하지만 30년 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교체 주기가 영원히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아파트 아니면 안 된다는 거대한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30대 청년들을 역대급 영끌의 현장으로 밀어넣고 있죠. 과연 그들이 짊어진 수억 원의 빚은 훗날 황금 열쇠가 되어 돌아올까요? 아니면 탈출구 없는 막다른 길의 입장권이 될까요? 그들이 소득의 절반을 바쳐서라도 아파트를 사야만 했던 절박한 이유, 그 신앙의 증명서를 다음 장에서 아주 냉정하게 뜯어보겠습니다. 과연 그들의 구명보트는 안전한 걸까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주연은 30대입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다는 절박함이 그들을 역대급 영끌의 현장으로 몰아넣고 있죠. 이들에게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거친 바다에서 내 가족을 지켜줄 유일한 구명보트이자 계층 이동을 위한 마지막 사다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구명보트도 시간이 지나면 바람이 빠지고 사다리도 낡으면 부러진다는 점입니다. 30대 신혼부부를 만나보면 패턴은 명확합니다. 운 좋게 당첨된 임대 아파트를 거쳐 대출을 끼고 구축 전세로 옮깁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언제나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들에게 아파트는 대한민국이라는 게임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필수 아이템과 같습니다. 이 아이템이 없으면 자산 증식의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는 공포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계산해보죠. 소득의 절반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바치면서도 그들이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30년 뒤에 이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내 자산을 몇 배로 불려줄 것이라는 신앙에 가까운 믿음 때문입니다. 마치 낡은 중고차를 샀는데 30년 뒤에 최신형 슈퍼카로 무상 교환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법 같은 교환권이 사실은 부도 수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지금 30대가 영끌에서 산 그 아파트, 과연 30년 뒤에도 누군가 비싼 값에 사줄까요?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아파트는 매일 낡아가고 있습니다. 재건축이라는 엔진은 이미 과열되어 멈추기 직전인데 우리는 여전히 가속 페달만 밟고 있습니다. 이 맹목적인 믿음의 결말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재건축이라는 환상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미 목격하고 있습니다. 4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둔촌주공.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낯설고 서늘한 진실을 아시나요? 내 집이 성벽이 되어버린 그 현장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 충격적인 현장을 다음 장에서 바로 공개합니다. 과연 그곳은 우리가 꿈꾸던 고향이 맞을까요? 40년의 세월을 견딘 둔촌주공 아파트가 사라진 자리에 1만 2천 세대의 거대한 콘크리트 성벽이 들어섰습니다. 누군가는 전설적인 재건축의 성공 사례라며 환호하지만 그곳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게 새 아파트는 더 이상 고향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따뜻한 온기가 돌던 옛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차갑고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세운 것과 같습니다. 효율과 수익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아파트에서 누리던 마지막 낭만마저 콘크리트 속에 매립된 셈입니다. 재건축 이후의 풍경은 낯설다 못해 서늘합니다.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초고층 건물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이 턱 막히죠. 예전에는 낮게 드리운 나뭇가지 사이로 계절의 변화를 느꼈다면 이제는 세련된 조경시설과 석가산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겉모습은 훨씬 화려해졌지만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거대한 격자무늬 속에 박제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둔촌주공을 보며 재건축이 주는 달콤한 열매에만 주목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불한 대가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수천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처절한 갈등,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적막함, 그리고 원주민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커져버린 분담금의 무게까지 둔촌주공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집을 부수고 더 높게 쌓아 올리는 이 방식이 과연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가 맞느냐고 말이죠. 더 무서운 사실은 둔촌주공 같은 성공 사례가 앞으로는 희귀종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화려한 조명 아래 성공을 자축하고 있지만 이 모델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단지는 이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표준화된 하나의 정답, 즉 무조건 고층 아파트라는 공식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아파트의 노화는 단지 건물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건물 밖,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던 신도시 전체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젊음의 상징이었던 일기 신도시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실버타운으로 변해버린 기괴한 풍경. 그 충격적인 노화의 현장을 다음 장에서 가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의 유통기한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90년대 초 천당 밑에 분당이라 불리며 화려하게 등장했던 일기 신도시들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그곳은 성공한 중산층의 상징이었고 젊은 부부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꿈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그 화려했던 도시들은 소리 없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한때 세련된 정장을 빼입고 거리를 활보하던 청년이 이제는 기력이 쇠해 방 안에서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노인이 된 셈입니다. 일산이나 분당의 오래된 단지들을 걷다 보면 기괴한 정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며 시끌벅적해야 할 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겨우 2학급만 남았습니다. 그 많던 보습 학원과 PC방이 사라진 자리를 채운 것은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의 간판들입니다. 젊음이 떠난 자리에 고령화라는 그림자가 짙게 깔린 것이죠. 도시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상권이 실버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건 그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멈췄다는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프라의 동시다발적인 노후화입니다. 아파트 단지만 늙는 게 아닙니다. 도로 및 상하수도 관로, 열수 송관, 그리고 전기 설비까지 도시 전체가 한꺼번에 유통기한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녹물이 나오고 단지 밖 도로에서는 싱크홀이 걱정되는 현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를 넘어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인 아파트의 가치를 뿌리째 흔드는 실존적 위협입니다. 젊은 세대가 외면하는 늙은 도시에 과연 누가 새로 들어오려 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도시니까 괜찮아,
결국 재건축하면 다시 젊어질 거야라는 희망 회로를 돌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장밋빛 환상은 냉혹한 경제적 수치 앞에 처참히 깨지고 있습니다. 낡은 도시를 통째로 뜯어고치는 마법 같은 재건축은 이제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죠. 왜 재건축이라는 만능 치트키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수억 원의 돈을 더 내놓으라는 고지서를 받아든 주민들이 마주한 재건축의 저주. 그 차가운 계산기 속 숫자들이 당신의 재산을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 그 잔혹한 진실을 5장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제 황금알이 아니라 독이 든 성배를 마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 달콤한 전래동화 같은 주문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재건축이 자고 나면 돈이 복사되는 황금 티켓이었다면 앞으로의 재건축은 전 재산을 걸고 벌이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낡은 중고차를 가져다 주면 공짜로 신형세단을 내줬지만 이제는 차값에 맞먹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겨우 타이어 하나를 바꿔주는 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냉혹한 숫자에 있습니다. 과거 저층 아파트 시절에는 땅에 여유가 많아 집을 더 높이지요. 일반 분양을 하면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새 집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층 아파트들은 이미 용적률을 뽑았을 만큼 쓴 상태입니다. 여기에 천정부지로 치솟은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재건축 대박이라는 공식에서 수익은 빠지고 오직 분담금이라는 무거운 짐만 남은 셈입니다. 서울 상계동이나 노후단지 주민들이 받아든 고지서를 보십시오. 30평대 새 집을 받기 위해 내야 하는 돈이 무려 6억 원, 7억 원에 달합니다. 평생 집 한 채만 믿고 살아온 은퇴가구에게 이 돈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로 버티기엔 당장 내야 할 이자와 원금이 삶을 짓누릅니다. 결국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겠다는 원주민과 손해보더라도 빨리 부수자는 투자자 사이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재건축의 민낯입니다. 더 큰 비극은 우리가 이 엔진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정부가 규제만 풀면 된다거나 다시 예전처럼 오를 것이라는 희망 고문에 매달리고 있죠. 하지만 팩트는 명확합니다. 재건축은 이제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거주권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생존 투쟁이 되었습니다. 이 엔진이 멈춘 상태로 시간만 흐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5년 뒤 대한민국 아파트 지도의 70%가 붉게 물드는 노후화의 습격이 시작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숫자들이 예고하는 우리 주거의 파산 시나리오, 그 통계가 말해주는 잔인한 미래를 6장에서 직면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아파트는 과연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2040년 멀게 느껴지시나요? 불과 15년 뒤의 일입니다. 그때가 되면 대한민국 아파트 10채 중 7채가 지은 지 30년을 넘긴 노후주택이 됩니다. 국가 전체가 거대한 수리불가 중고 아파트 전시장으로 변한다는 소리입니다. 비유하자면 도심 곳곳에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누구도 이 통조림을 치우거나 새로 바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파트를 영원한 자산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차가운 경고를 보냅니다.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낡은 집만 넘쳐나는 세상에서 과연 누가 당신의 그 낡은 아파트를 지금의 비싼 값에 사줄까요? 수요는 마르는데 공급은 노후화된 괴물로 남아있는 수급 불균형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영끌 대출 이자를 갚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한폭탄의 타이머는 0을 향해 무섭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욱 잔인한 진실은 이 노후화의 무게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새로 지어진 요새 같은 아파트로 도망쳤고 남겨진 사람들은 녹물과 층간소음 그리고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엘리베이터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이 낡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전 재산이 낡은 콘크리트 속에 묶인 채 서서히 증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재앙을 관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임시방편으로 배관을 닫고 벽을 칠하는 것만으로는 다가올 거대한 파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수준의 노후화가 현실이 되었을 때 인공지능이 예측한 우리 도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 끔찍한 풍경이 7장에서 펼쳐집니다. 화려한 강남의 초고층 섬들과 그 주변을 둘러싼 거대한 빈집들의 숲. 과연 당신의 아파트는 살아남은 요새가 될까요? 아니면 방치된 폐허가 될까요? 그 지독한 양극화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인공지능에게 2050년 대한민국 도시의 모습을 그리게 해봤습니다. 그 결과물은 우리가 꿈꾸던 미래 도시가 아니라 지독한 거주 계급 사회의 탄생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거대한 바다 위에 솟아오른 몇몇 화려한 인공섬들과 그 주변을 떠다니는 콘크리트 난민선들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아파트는 모두가 선망하는 집이 아니라 어느 성벽 안에 사느냐에 따라 신분이 갈리는 척도가 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초고층 요새의 등장입니다. 재건축 사업성이 충분했던 강남과 한강변의 일부 단지들은 수백 층 높이의 스마트 타워로 변신해 있습니다. 그곳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자체적인 에너지와 인프라를 누리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하지만 그 요새의 그림자가 닿는 곳에는 70년이 넘도록 부수지 못한 낡은 아파트들이 유령처럼 서 있습니다. 재건축 엔진이 멈춰버린 변두리의 단지들은 빈집이 절반을 넘어서고 관리가 포기된 복도에는 정적만이 흐릅니다. 이것은 과장된 공포가 아닙니다. 인구 감소와 자산 양극화가 맞물리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냉혹한 시나리오입니다. 내가 영끌에서 산 아파트가 운 좋게 성벽 안에 들어간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버려진 숲에 남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의 관리조차 포기된 슬럼가에서 당신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이 낡은 벽지와 함께 바스러지는 과정을 지켜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재건축이라는 로또만 바라보며 서서히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판을 새로 짤 것인가. 이 지옥 같은 양극화의 예언을 뒤집을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있을까요? 아파트를 소모품이 아닌 유산으로 바꾸는 대역전의 생존 전략, 그 마지막 해답을 8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구할 열쇠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부수고 다시 짓는 한탕의 시대는 이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파트를 로또 당첨권이 아닌 대를 이어 가꾸어야 할 가산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3년마다 갈아치우던 스마트폰 같은 삶에서 매일 닦고 조여서 100년을 타는 명차의 삶으로 주거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당신의 전 재산인 아파트가 콘크리트 무덤이 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장수명 아파트가 정답입니다. 벽을 허물지 않아도 배관을 쉽게 교체하고 가족 구성원에 따라 방 구조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튼튼한 골조의 집 말입니다. 독일이나 일본의 집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가치를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관리의 힘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재건축 공고문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집의 배관 상태와 엘리베이터의 안전,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부터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공급이라는 숫자, 노름에서 벗어나 유지관리라는 체질 개선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아파트를 짓는 부서는 많지만 늙어가는 아파트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부서는 전무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아파트의 건강검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관리되는 단지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관리가 잘 된 아파트가 재건축된 아파트보다 더 비싼 값에 팔리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부동산 선진국입니다. 영끌에서 산 당신의 소중한 아파트, 그 집은 30년 뒤 당신에게 효자가 될까요? 아니면 짐이 될까요? 그 답은 재건축 로또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우리 집을 얼마나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파트는 더 이상 투기용 소모품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 자녀의 삶을 담아낼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러분의 아파트는 지금 안녕하십니까? 그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을 때 당신의 자산은 비로소 안전해질 것입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하고 구독 꼭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